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DB생명 채용 연계형 인턴십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인사팀 홍승표 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KDB생명 인턴십 채용 설명회에 함께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 컨셉을 설명드리자면 직무 소개, 기업 소개하는 딱딱한 채용 설명회가 아니라 실제로 직무 담당자분들과 진짜로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얘기할 예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일정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겠죠? PPT 화면을 한번 보고 같이 소개를 할게요. 저희 채용 연계형 인턴십 전형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 모집할 예정이고요. 서류 전형과 온라인 인성검사 전형, 그리고 온라인 PT 전형을 거쳐서 한 달간의 인턴십 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고 내용은 공고와 KDB생명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 문의는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런 게 부끄러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KDB생명 채용에 친구를 추가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형 일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드리자면 인턴십 평가 우수자는 신입 채용 최종 면접에 직행 티켓을 드린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형 소개가 끝났으니까 직무 소개를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저희 KDB생명이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정리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고 같이 KDB생명의 신입사원이 어떤 건지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인력 구조 자체가 사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인력 구조를 좀 탄탄하게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회사가 뭐 5년, 10년, 길게는 15년까지도 미래를 봤을 때 투자할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채용하게 됐죠. 쉽게 말해 그 자격이 없는 자를 좀 뒤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뭐 친족이나 할 수도 없는데 이에 따른 이 시험자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번에 이런 신입사원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있었죠. 협업에 능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협업에 익숙한 사람.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저를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저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역량을 발휘하여 창의융합 아이디어 공모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려고 면접 방식에도 즉석에서 과제를 내줬고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었고. 저는 미래 시장을 겨냥해서 디지털 다이렉트 보험을 확대하고 또 제3 보험 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 취직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저를 되게 미안해하셨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해서 일단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정장 사기? 사실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맨날 이제 편한 트레이닝복만 찾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꾸민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서 엄마 아빠랑 사면은 엄마 아빠도 기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신입사원이 되고 싶은지. 저는 같이 일하고 싶은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사적으로는 말이 많고 좀 유쾌한 편이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진지하고 누구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어떤 일을 대하든 그게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각자의 가치와 중요성을 좀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도. 지금의 이런 설렘이랑 긴장감 그리고 일장의 패기 살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울고 있던 제가 이 자리에서 채용 담당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렇게 채용 설명회까지 진행하면서 신입사원들에게 KDB 생명이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직무 소개 시간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KDB 생명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KDB 생명 인사팀 사원이 이찬샘 사원부터 한번 직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DB 생명 인사팀에서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찬샘 사원입니다. 네, 이찬샘 사원. KDB 생명 인사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사실 인사팀 업무라는 게 업종이나 회사와 무관하게 다 비슷비슷한데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이제 직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를 이제 지원하고 관리하는 HRM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의 성장과 개발을 지원하는 HRD 업무로 나뉘고 있습니다. 좀 친숙하신 업무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채용, 평가, 보상, 근태, 복리후생 같은 업무들은 HRM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교육과 조직문화 같은 업무들은 HRD 업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은 아마 인사직무를 준비하셨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번 기회에는 이제 인턴십 전형을 통해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시면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실제 업무별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 과제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여러분들의 그런 깊은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서 직접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면서 이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취업을 뽀개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인사 업무가 나한테 진짜 맞는지 그리고 인사라는 영역 안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가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사팀이 고민하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인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사팀에서 업무를 잘 하시려면 좀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답이 정해진 업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상황마다 또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해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사람의 의견들과 그런 가치관들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인사 업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용력. 이런 부분들이 인사 업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시고 저희 인사팀에서는
포용력을 바탕으로 임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임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저 전략기획팀 이승용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이승용입니다. 저희 인사팀에서는 이점생 사원이 이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포용력을 바탕으로 임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감없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단적인 예를 들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인사팀이 저한테 의견을 묻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용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뭐 모든 의의 의견을 반영을 다 하지는 못한다는 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안해요. 일단은 과장님이 굉장히 이런 역할에 굉장히 최적화된 분이셔서 저희가 섭외를 요청드린 거고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전략기획팀 직무에 관해서 질문해 볼게요. KDB 생명의 기업 전략 방향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업 전략 방향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로 올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이익을 내겠다가 이제 지상 과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회사가 뭐 1년 영업하고 문을 닫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한 3년, 5년 그런 정도의 중장기 플랜을 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한 우리가 5년 동안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비전이 있고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거꾸로 와가지고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를 해야지 우리가 5년 후에 우리가 그렸던 회사의 그 모습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고 올해 목표를 짠 다음에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각 부문에다가 너네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달성할 수 있겠어라고 이제 전략을 제출하라. 그래서 모든 거를 취합해서 이게 우리의 이번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이고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려서 당해년도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전략기획팀 업무는. 지금 댓글에 라이브시면 사회자님 라이브라고 언급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저희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전략기획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취준생들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전략기획이라는 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사실 뭐 전략기획, 뭐 기획한다, 멋있죠. 전략을 네. 짠다. 사실 근데 이게 전략이라는 게 경영학과라는 얘기잖아요. 경영. 그러면 이거는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주무기가 있으면 좋지만 이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전략 기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역량보다는 이제 회사에 들어오려면은 누구나 갖추고 있어야 되는 그냥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예절은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뭘 했냐고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럼 숫자에 대한 숫자의 해석 능력, 숫자 뭐 수리적 능력을 할게요. 그리고 회사에서 말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냥 전화로 언제 만나자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는 건 문서예요. 그러면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겠고 그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정도가 있으면은 전략 기획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에 가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인사팀의 역량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과장님은 그 역량들 말씀해주신 그 역량들을 모두 갖추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 예의도 바르고요. 말도 할 줄 알고요. 그렇죠. 숫자도 볼 줄 알고요. 전공 수학과예요. 그리고 그렇죠. 네, 컴퓨터도 뭐 그냥 뭐 마우스 없이 쓸 수 있는 정도. 엑셀, 뭐 수식 그럼요. 다.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회사를 10년 다녔는데 그거 못하면 안 돼요. 네, 잘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상품기획 개발 직무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최보람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품기획팀 최보람입니다. 네, 대리님, KDB 생명 상품 개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상품을 개발할 때는 국내외 사례나 그리고 시장 수요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상품을 개발을 할 때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는지를 보고 그 상품의 개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보험료를 산출을 진행을 하는데 그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요율들을 산출해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품 인가가 나게 되면은 유관 부서나 영업 채널 등과 함께 판매 준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준비가 되고 판매가 되고 난 후에도 이게 상품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이 있는 상품인지를 보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판매를 중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변경을 해서 판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네. 대리님 대본 읽으시는 거 잘 봤고요. 네.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영업 채널하고 소통을 해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점장님을 영업 일선에 계시는 지점장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지점장님 어떻게 지금 상품 기획 쪽에서 영업 현장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스크립트 보시는 것처럼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회사 상품 라인업도 시장에서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버팀목 중심 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업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현장이랑 소통이 잘 돼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잘 되고 있네요. 대리님, 대리님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상품 직군이랑 계리 직군이랑 두 군데서 일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상품 기획 직무랑 계리 직무랑 차이점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아까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품의 기획과 개발 그리고 운영까지 상품 전반을 아우르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리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전체의 결산을 담당하거나 그다음에 평가를 좀 담당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 다르게 좀 계약이 장기이다 보니까 장래에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좀 준비를 하는 부채를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산정하고 적정하게 하고 있는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또 손익 같은 경우에도 손익을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이제 상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IT 직군에 대해서 직무 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보험 시스템팀 이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10년 동안 IT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데이터의 모델링, 그리고 쿼리의 운영 능력과 같은 스킬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업 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현업과 회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현업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현업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현업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수준 높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전문가, IT 담당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금융보험업계 IT 담당자가 뻗어나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이 있겠죠. 네, 그러한 기술들을 금융보험업에 얼마나 잘 융합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이 더 발전을 할 수 있고 뭐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돼서 배워두면 자신의 이제 커리어에도 중요하겠고 이 IT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4차 산업 기술 관련해서 어떤 걸 갖추고 계신지? 네, 저는 지금 이제 뭐 육아에 찌들어 있어서 예, 지금은 못 하고 있고요. 네. 육아가 좀 안정이 되면 이제 그때 공부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때 이직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영업관리 직무 관련해서 직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지점 고병관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점장님, 보험업계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나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영업관리자는 현장에서 다양한 FC와 그리고 다양한 후보자, 고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내는 게 저희 역량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스마트해진 우리 고객님들을 우리 FC님들께서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 FC들을 교육하는 지점장들께서는 지점장 스스로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FP나 AFPK, CFP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점장님, 그러면은 영업관리 직무 하루 일과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영업관리자는 매일매일 조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출근을 해서 그날 조회 준비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에는 최종 자료 정리 정도만 당일에 준비를 하고 주제 선정이나 아니면 흐름 같은 경우는 사전에 틈틈이 좀 구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30분 정도 조회를 매일 진행을 하고요. 9시 30분 이후부터는 업무 시간 내내 지점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반에 대한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FC 교육이나 예산 집행, 예산 활용이나 그리고 또는 VIP 고객 상담과 같은 업무를 1일, 주간, 월간별로 계획하는 기획 업무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점 매출적인 업무를 위해서 FC 면담을 하고 그리고 보장 분석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인수에 대한 솔루션 제안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요. 법인 계약건이나 VIP 고객 상담건 같은 경우는 영업관리자가 직접 고객을 상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직관리 업무를 위해서 SM 활동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자가 직접 후보자 발굴을 위해서 후보자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영입하는 업무도 직접 뛰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육성 영입은 저희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으로 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가지고 SM이라는 단어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 지점에서 영입하고 육성하는 자원들은 FC라고 하죠. 설계사 분들을 영입하고 도입하고 그 다음에 육성을 하는 거고요. SM이라는 직무는 세일즈 매니저의 약자인데 지점에서 후보자들을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입된 후보자들을 고능률 FC가 되도록 육성하는 데 많은 힘을 쏟는 업무가 SM이라는 업무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그럼 다음으로는 자산운용 직무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DB생명 자산운용부문 투자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한별 대리입니다. 대리님, 자산운용은 전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저희 자산운용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객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이제 고객들이 보험 만기나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안전하게 돈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그 돈을 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에서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제 계리 쪽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회사의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저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크게 프론트, 미들, 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프론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익숙한 자산 운용의 형태일 것 같은데 이제 전체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채권, 대치 투자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사업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제 중장기 자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 오피스가 수행한 세부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 그리고 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단기 자금 운용하고 그리고 파생 상품의 운용도 미들 오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거래들에 대한 처리, 결산 그리고 여러 다양한 지원 업무들을 또 맡아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소중한 시간에 저희 부문 PR도 잠깐 해야 되니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직무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자분들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부문 내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 패스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이제 저희 쪽에 입사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를 충분히 서포트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말씀 너무 잘하세요. 여기 화면이 띄워져 있는 줄 알았어요. 저 전문가니까요. 대리님 프론트, 미들, 백 오피스로 나눠서 설명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진짜 자산운용 전문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자산운용 하면은 사실 주식이랑 빼놓을 수가 없는데 대리님 혹시 주식 하고 계신가요? 주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대리님 실례지만 수익률 어떻게 공개 가능할까요?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 전문가라고 해서 실제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채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어떤 자격증이나 준비가 현업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머리 있는 분들을 좀 선호를 하긴 하고요. 일머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가 빠르다라고 하는 분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하는데 이제 방금 본인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팔 벌려서 좀 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더 뭐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일머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더 필요해서 이제 저희는 회계적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채권에 대한 이론적 지식 그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대체 투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이 공대에서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런 분들도 팔 벌려서 환영을 하고 있고 내가 전공이 경영이나 경제 그리고 뭐 공대 같은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투자자산운용사라고 시험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시면은 자산운용 부문 이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에도 지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취준생분들한테 진짜 도움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댓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기업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회사 생활에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 외적인 부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복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이찬샘 사원 씨, 여기 우리 다 편하게 입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전면 캐주얼 복장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편하게 복장 착용하고 실제로 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면접 영상 보셨을 때만 해도 저희가 정장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이제 캐주얼 복장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보시면 되게 짧아가지고 길 있는 옷을 입으면 되게 불편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네. 창의적, 크리에이티브한 거. 크리에이티브 하면 IT인데 IT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지금 라이브냐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 지금 진짜로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 라이브 진행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IT 담당자분 이고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자율 복장을 하면은 크리에이티브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IT에서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그러시는지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도 기시 있는 옷을 좀 많이 불편해서 티를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을 수 있어서 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IT뿐만 아니라 저희 다 편하게 입고 있어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것 같아요. 더.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복장을 한 분이 계세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장을 입고 계신데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고객들이랑 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우리 FC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의를 차리려고 좀 정장을 입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스크립트가 아니라 저기 실시간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만 혼자 정장 입었다고 빡센 것 같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활동하기에는 불편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오래 입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교복만 입는 게 편하듯이 다른 사복은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정장 입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직무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취준생들의 관심사는 워라밸이 굉장히 많은데 요 워라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출퇴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조한별 대리님, 혹시 출근 몇 시에 하시나요? 저는 지금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10시요? 9시가 아니라?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9시 출근이긴 한데 이제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8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처럼 10시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경기도다 보니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시를 선택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시차 출퇴근제를 잘 적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출근 시간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점심 시간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장님, 맛잘알 이승용 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점심 시간 1시간 반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제 1시간 반으로 바뀐 지가 한 2년 됐나요? 네. 2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기다려 1시간 반이니까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뭐 이태원도 갈 수 있고 뭐 광화문, 해방촌, 경리단, 용산역, 숙대입구, 삼각지 뭐 진짜 엄청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스타 맛집이다 해가지고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점심시간에 1시간 반이면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해보니까 이제 갈만한 데 다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해도 운동하고 씻고 오는 시간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 안 먹고 운동한다.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턴십 직원 신입 분들이 오시면은 과장님 맛집에 잘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근데 다들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닌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에이. 벽이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완벽. 죄송합니다. 힘든 일 많은 거예요. 점심시간 얘기했으니까 퇴근 시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희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PC 오프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6시가 되면은 저희 팀원분들은 다 퇴근을 하세요. 제가 늦게 퇴근해도 한 6시 10분에 가려고 해도 제가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리의 부바부가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워라밸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많은 상품 기획 직무 최보람 대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에 출시하는 신상품이 있어서 사실 그 한 2달은 워라밸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품 개발 쪽이나 뭐 기획 쪽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있는 업무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정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워라밸이 안 좋고 한 나머지 반 정도는 또 괜찮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지난달
이번 달까지도 야근을 조금 많이 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로를 하면 이제 1.5배로 해서 근로 시간을 1.5배로 해서 휴가로 주고 있고요. 만약에 그 휴가를 일정 기간 내에 또 쓰지 못하면 이제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워라밸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워라밸이 좋은 편으로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라밸 관련해가지고 휴가 문화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인사팀 이찬sen 사원님, 네, 저희 인사팀은 휴가 문화가 어떤가요? 일단 저희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팀 공유 캘린더가 있어서 거기다 내가 휴가를 쓰고 싶은 날 내 업무 일정 고려해서 넣어 놓으면은 뭐 팀장님 결제도 딱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휴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가고 싶은 날 여행도 가고 저번 주에는 강릉 다녀왔거든요.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또 부가부가 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승용 과장님, 전략기획팀의 휴가 문화는 어떤가요? 네, 저희 팀 휴가 문화는 쓰고 싶을 때 씁니다. 네, 눈치 안 봐요. 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거죠? 과장님만 그러신 건 아니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네. 뭐 이제 반반차라는 네. 제도가 있어요. 하루에 2시간 노는 그런 휴가 제도인데 사실 저 같은 유부남한테는 아이들 병원 가는 데나 사용을 하고 뭐 근데 이 반반차가 그 워라밸이 좀 안 좋은 그런 팀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워라밸이 안 좋은 그 시기를 지나서 네. 좀 뭔가 회복해야 된다, 힐링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근처에 있는 모 백화점으로 가서 쇼핑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반반차를 내고 쇼핑을 해요? 그럼요. 네, 접니다. 네. 가깝고요. 해안역까지 한 정거장이라서 네, 점심시간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반반체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KDB 생명의 워라밸은 한마디로 진짜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 KDB 생명의 직무 그리고 워라밸, 복리후생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실시간 댓글을 보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제일 지금 잘 보이는 게 자산운용 쪽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자산운용 쪽 준비하고 있는데 투은사는 이미 땄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하는 게 좋을까요? 대체 투자 쪽에 관심이 있어서 리츠와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있긴 해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조한별 대리님 이거 답변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 뭐 답변 이제 또 질문의 뒤에 보니까 이제 CFA나 FRM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투은사 자격증만 있어도 이제 이론적인 베이스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저는 CFA가 있습니다. 저는 CFA가 있어요. 근데 저는 들어와서 땄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오셔서 따면 되고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학회라든지 뭐 그런 걸 하면서 시간을 쓰시기에는 아마 취준생분들이 조금 시간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경제신문들 보시면서 최근에 시장 환경이 상당히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관심하시는 섹터 방금은 리츠랑 대체 투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리츠와 대체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실무자라면은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 시뮬레이션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뭐 면접에서나 아니면은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이제 더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두 개를 같이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업관리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영업관리에서 필요한 경험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영업관리직의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지점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경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뒤에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지금. 영업 경험. 네, 영업 경험은 근데 구직자분들 나이를 생각했을 때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경험이 있으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굳이 영업 경험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워크 경험이나 리더십 경험 이런 것들은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NGO 단체 같은 곳 아니면 조금 작게 얘기하면 그냥 대학생 생활 동안의 동아리 생활만 잘 하신 걸 부각하셔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경험을 좀 부각을 시켜 주시면 합격을 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 실제 일 하실 때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관리에서 여성분들 직원, 여성 직원 비율은 높은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영업관리직으로 많이 배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영업관리를 너무 하고 싶은 여성분들이 시라면 처음에 들어오셔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영업관리서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본사 부서에서 일을 배우시다가 그 후에 또 영업관리로 직무 전환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댓글 중에서 AFPK 자격증을 따면은 좋을지, 뭐 영업관리 직무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추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데 어떤 자격증이 됐든 자격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성실하다라는 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저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고객에게 우리가 보험 보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업에 대한 신계약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손해사정 지식이 있어도 영업에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손해사정 자격증도 만약에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FPK나 CFP 같은 경우는 필수 자격증은 아닌데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건 이런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기본 금융 지식이나 전반적인 이런 지식들을 좀 획득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꼭 필수적인 건 아니고 일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인사팀 직무에서 필요한 대표적인 역량 또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해방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인사팀 이찬샘 사원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그 인사팀 업무가 대부분 이제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만의 결론을 내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직접 해보시면 많이 느끼실 텐데 이때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좀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친구분들이랑 지내실 때 내가 좀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이랑도 잘 맞고 그렇게 잘 좀 통솔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좀 인사팀에서 어필하기 좋은 역량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또 회계, 리스크, 언더 직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이 답변 이승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계는 당연히 재무제표에 연관이 돼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들이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게 IFRS 17 쪽 지금 도입이 제일 시급해요. 내년에 지금 도입을 해야 돼서 지금 회계팀은 거의 그 업무의 비중이 되게 커 있고요. 그래서 우선 회계팀은 재무제표의 생성, 그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재무상태표 생성, 뭐 세금, 세무, 사업비, 뭐 특별계획 쪽 뭐 다 그쪽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크는 마찬가지예요. 리스크도 신제도 도입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팀이고 그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RBC라고 하는데 이제 RBC를 비율을 산출하고 관리를 하죠. 뭐 요구자본이랑 뭐 가용자본을 산출하기도 하고 이제 도입되는 킥스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투자 쪽에서 투자할 때 리스크 쪽에서 이제 위험요율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를 이제 산출해가지고 그걸 알려주는 그래서 제약을 좀 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 계신 이제 고병관 지점장님이 계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계약이 우리 회사에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 그 계약을 이제 언더로 보냅니다. 그럼 언더에서 이제 심사를 해요. 이게 이 사람이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심사를 하죠. 그러면은 언더라이팅은 보험회사에서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의 입구.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보험 업무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이 정도면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서 완전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이런 질문 해주셨는데 저희 전형은 정말로 완전 블라인드 채용이고요. 대학교 서류 접수하실 때 아마 입력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리 직무는 계리사 자격증이 필수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필수는 아니고요. 우대사항으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류는 몇 배수 뽑나요? 그리고 자소서가 없던데 서류를 뽑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몽몽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배수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소서 없이 저희 이렇게 서류 접수를 진행한 이유는 직무 경험 관련해가지고 직무 경험 관련해서 입력을 하는 그 지원서를 작성을 해놨어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직무 적합도를 판단을 해서 서류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영업 관리 잠시만요. 네. IT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IT 부서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알려달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강병관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네, 과장님이 대답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프링 기반의 자바 자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 자바만 좀 할 줄 알면 충분히 들어와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바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으로 계리팀과 상품팀에서 일하시면서 두 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역량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최보람 대리님이 딱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계리팀에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지금 상품기획팀에 와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두 팀의 업무 특성 차이는 있지만 크게 역량적인 차이는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두 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꼼꼼함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리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 팀이랑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 전달을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품팀도 마찬가지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유관 부서들과 설득과 협의의 과정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설명해 주시기를 이제 계리 직군이나 상품 직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라고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상품 계리 직무 수당이 별도로 있기도 하고 또 계리사 자격증 수당도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고 나서도 계리사 준비를 계속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입사 후에도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원주님이 채용 과정에서 PT 전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원 직무별로 주제가 다른데 인사팀 직무에 어떤 주제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희 인사팀 직무에 대한 PT는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이거를 벌써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답변은 아쉽지만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턴십 활동 기간이 정규직 채용 기간과 겹치던데 인턴십 활동 기간 동안 정규직 채용의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모두 동일하게 응시하는 건가요?
화면 잠깐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인턴십 기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신입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턴십 전형을 진행하시다가 뭐 PT 면접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일반 전형에서 다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전형은 사전 준비인가요? 즉석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온라인 역량검사 발표와 동시에 PT 전형에 대해서 주제를 같이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프레임워크의 완벽 숙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부 중에 있는데 이번 인턴십 과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IT 담당자분께서 질문에 대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모르셔도 뭐 오셔서 배우시면 되니까 뭐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으로 정보 처리 기사나 SQL 자격증이 있으면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IT를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정보 처리 기사는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네. 뭐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알고 있죠. 그럼 실무에서는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뭐 도움은 되겠지만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수준인 것 같고요. 자산운용팀은 자격증 없이 신입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산운용 자격증 없이 취업했던 것 같은데 대리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취업했을 때는 지금처럼 직무를 나눠서 채용한 건 아니어서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자격증 없이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한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하고 CFA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희 부문 내에 계신 분들을 봐도 이제 입사 전에 따신 분도 있고 입사하고 나서 따신 분도 있고 이제 투자자산운용사는 조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CFA도 이제 입사하고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격증이 저희도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앞서서 저희 직무 설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제 그분들을 더 선호하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수 자격증은 아니고요. 지원서상에서 우대사항으로 저희가 한번 고려할 사항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PT는 사전 준비인가요? 당일에 시간을 준비하게 해주시나요? 요거는 인턴십 채용 관련해서는 온라인 PT로 저희가 서류 면접 그리고 온라인 역량검사 합격 발표와 함께 PT 주제를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인턴 때 IT는 실무에 투입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교육만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네, 실무에 투입이 되었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실무에 투입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연습 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과제 그리고 본인의 직무 적합도를 팀원들이 같이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할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환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를 해드리자면은 최소 50% 그리고 직무 적합도가 그 팀과 정말로 맞는다라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전환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IT 인프라 서비스 직무로 지원했어도 나중에 시스템 개발 운영 직무로 전환이 가능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질문을 끝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하시면 그러니까 언제든지 직무 전환이 가능하고요. 네, 뭐 인프라에서 개발 운영으로 갈 수도 있고 개발 운영에서 인프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로 순환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저희
답변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셔서 문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채용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